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행정 절차론입니다. 1세트고요. 실전 모의고사 5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올 것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왜 넣냐? 비슷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네. 꼭 작년에 나온 기출은 아니더라도 뭐 2016년도나 2015년, 뭐 6년 요때는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리기에는 위험하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예상 테마 문제 위주로 지금 쇼터드에서 제가 추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 이런 것들을 한 100회 이상 찍어보니까 대충 나올 만한 것들이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의 감도 있고요. 근데 저의 감만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기반으로 한 출제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문제 1번이요. 행정지도 문제요.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서 완전 중요한 쟁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행정지도에 대해서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행정지도 개념, 갑이, 문제 볼게요. 갑이 공중 목욕장 영업 허가 받던 중에 수지가 맞지 않은 요금 인상했는데요. 의시장은 이 종전의 요금을 환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죠? 갑이 불응하자 위생상태 불량 이유로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반하죠.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예. 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원칙과 방식에서 분리조치 금지 원칙이 있죠. 그다음 행정절차법상 권고 방식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위법인가요? 서술하시오. 40점. 일단 행정지도 개념이요. 써야죠. 여러분. 행정지도란 행정 주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행정 질서의 형성을 유도하거나요. 희망을 표시하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를 말하죠. 다시 행정 지도란 뭐라고요? 일정한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행정 질서의 형성을 유도하거나 희망을 표시하는 비권력적 사실 행위예요. 임의적 협력입니다. 그래서 행정 질서의 형성을 유도하거나 희망을 표시하는 핵심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목차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이죠. 원칙이요. 첫째 과잉금지 원칙. 그다음에 임의성의 원칙. 중요한 분리 조치 금지 원칙이죠. 방식은요, 여러분 행정지도 실명제 그죠? 보면 됩니다. 방식. 그 다음에 사안의 검토죠.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 위법성 여부 검토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요,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입니다. 원칙. 일단 우선 과잉금지 원칙이요. 과잉금지 원칙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죠? 임의성의 원칙이 뭡니까?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안 되죠. 불이익 조치 금지의 원칙이요.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었다고 그것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방식이요. 첫째, 행정지도의 실명제.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요, 그 상대방에게 뭡니까? 행정지도의 취지나 및 내용과 신분, 아이디를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요.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면 자 상대방이 가로 이런 거죠.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 서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취지, 행정지도 취지, 내용 그 신분을 밝히는데 그죠? 그에 대한 내용을 서면을 요구한다면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됩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자 요구시, 서면 요구시 이제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됩니다. 서면 교부해야 돼요. 그 다음 의견 제출이요. 일단 행정지도의 상대방은요.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해서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상대방은 자,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그 다음에 뭐요?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죠. 네 번째요. 다수인을 자,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자,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 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대방의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그렇죠? 이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 행정지도에 자, 공통적인 자, 내용이 있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사안의 검토. 자,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위법인지 여부를 검토했을 때 지금 행정절차법상 그죠? 지도 방식에 있어서 자,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죠. 즉, 자,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자,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자, 지금 사안에서 자, 뭐 했었죠? 행정지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죠. 처분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위법하죠. 위법한 처분이에요. 따라서 위법의 정도는 자, 중대면벽설에 따를 때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법 일반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죠. 됐습니다. 문제 1번 살펴봤고요. 제가 또 찍은 문제는 자, 3번입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 이유 제시하자죠. 이것도 40점짜리 이유 제시어 치유 2018년도에 나왔는데 저 2년 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관할 행정처 A는요,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은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요. 납부기한의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일단 부담금 납부하였고요. 이후 자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요, 이유 제시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자,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할 수 있는가요? 네.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용 인정 여부죠. 그 다음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자, 갑에게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치유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시기가 문제되는 거예요. 치유 가능성 시기, 하자의 치유 시기. 자, 판례는요. 자, 이유 제시 하자를 포함한 절차 하자를 독립된 취소사를 보죠. 그래서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죠. 따라서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고 자, 치유가 효과죠. 그 처분은 소급하여 처분은 적법하는데 하자의 치유 시기 관련해서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자, 취소소송 계속 중에 자, 관할 행정처 A가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이미 익숙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자, 서론
이유 제시 적어줘야죠. 이유 제시 적어주고,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 1번에서는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를 인정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 적어주고, 학설 적어주고,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 있다. 그다음에 판례 입장 적어주고, 적극설이다. 그다음 검토해주고, 적극설 입장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현행 행정소송법이 절차 위법 이유로 자, 취소 판결을 인정하고 있죠. 절차 중시 행정을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 결론은 결어.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 자,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 이유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가능하다. 문제 2번. 2번에서 역시 자, 서론 뭐가 문제되죠?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이유 제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되는지 여부죠. 그래서 문제 두 번째 절차상 자의 치유 가능성 언급해주고, 이유 제시의 하자와 치유 시기가 문제되죠. 그 다음에 치유 효과 소극적으로 처분은 적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안 해결 결론 자 치유되지 않는다. 왜?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이미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제기한 그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를 하였다. 치유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이유 제시 일단 문제 1번에서 이유 제시 일단 사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목차에 대한 사를 붙여보도록 하죠. 자, 서론에서 이유 제시를 하면요. 뭐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안에서 지금 부담금 부과 처분, 부담금 지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죠? 갑이 납부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에도 법원이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되죠? 사안에서 절차상 하자의 독자 위법성 인정 여부 학설은 자 소극설과 적극설과 절충설이 있더라. 소극설은 자 절차상 하자만의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적극설은 절차상 하자만의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절충설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눠서 판단한다. 그래서 기속행위의 경우 절차 하자로 취소할 수는 없지만 재량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은 자 처분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다. 판례는 자 적극설로 본다. 그래서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 있어서도 적극설을 취하고 있다. 조금 언급해주면 좋은 게 자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나 과징금 납부 명령은 그저 설령 실체법적 사유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검토 자 절차 중시 행정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적극설이 타당하다. 맞죠? 자 문제 2번이요.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된다. 지금 결어를 봐야 되는구나. 결어 자 사례에서 자 법원은 자 절차상 하자가 이유로 법원은 자 이유 제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가능하다. 자 문제 2번에서 취소 소송 계속 중에 A가 지금 감액의 부담금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이유 제시 하자가 치유되는지 문제죠. 그래서 2번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판례는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국민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유 제시 하자와 치유 시기 이유 제시 하자와 치유 시기요. 이유 제시 하자를 포함한 절차 하자를 판례는요 독립된 그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게 치유가 인정되는 시기죠. 그 시기를 자 행정 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치유 효과는요 자 절차상
위법은 제거되고요. 자, 소급하여 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결어 사안에처럼 그 취소 절차 상하자의 치유 시기와 관련해서 문제되는데, 자, 판례는 행정쟁송 제기 전에 한해 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취소 소송 계속 중에 관할 행정처 A가 뭐 이유 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죠? 자, 이거고요. 두 번째 사례 봤고요. 단문을 하나 본 게 이 문제죠. 공공기관 정보공개. 이 문제요. 기출된 문제죠. 2018년도 정보공개 그 공공기관의 자,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근데 2019년도에 안 나왔고요. 2020년도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은요, 여러분,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공개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결정이에요. 그럼 공개 여부 결정, 그 다음에 제3자 관련 정보 통지,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에 적어줘야 되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 그죠? 이때 공개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물론 비공개 결정할 수도 있죠. 이때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그죠? 이때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절차 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겠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요. 정보공개 청구란 정보를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공개 청구할 수 있죠. 자,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이요. 공개 여부 결정은요. 공공기관은요. 자,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합니다. 자, 공공기관이 자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 통지합니다. 그 다음 공공기관은요, 자, 공개 청구된 그 대상 정보의 전부나 일부가 그죠? 제3자와 관련이 있다.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 고 인정이 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그의 의견 들을 수 있고요. 자, 정보공개 심의예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요, 자, 정보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심의를 설치, 운영합니다. 자,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요. 공공기관은 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 일시,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겠죠. 물론 비공개 결정할 수 있죠.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 방법, 그다음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 부분이요. 그 다음 질서위반행위법에서 약식재판 나올 수 있죠. 약식재판 일단 원칙 약식재판은 자 원칙이요. 자 1번 원칙과 확정. 그래서 법원은요. 자 1번 원칙이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문 없이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 없이. 확정이요. 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는 때,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그 다음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 신청을 취하한 때입니다. 그죠? 자, 원칙은
자, 법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할 수 있죠. 언제 약식재판이 확정됩니까? 기간 이내 이의신청이 없다. 확정되죠?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대. 네? 이의신청을 해도 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되겠죠. 약식재판 확정. 그 다음에 당사자나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할 때입니다. 그 다음 이의신청이요.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중요하죠. 우선 기간, 마찬가지로 방식, 취하, 각하.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 재판 절차를 이행하죠. 만약에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적법하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약식재판의 효력을 잃게 되고 법원은 신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면 됩니다. 어쨌든요, 이의신청 기간이요. 자, 당사자와 검사는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네. 일주일입니다.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 의견 청취할 수 있고요. 요 7일이요. 불변 기간입니다. 불변. 자, 근데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시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죠?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14일 좀 짧아 30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7일, 다음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시킬 수 없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당사자에게는 30일까지 합니다. 30일. 다음 방식이요. 이의신청은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약식 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하죠. 다음이요. 법원에 이의신청이 있다면 법원은요,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부본 송달해요. 그 다음 취하요. 일단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사자 또는 검사겠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 또는 검사는요,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이의신청 취하할 수 있죠. 취하했어? 그럼 약식재판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의신청의 취하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의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죠. 다만 신문기례는 말로 할 수 있고요. 법원이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한 뒤에는요, 뒤에 이의신청을 취하가 있다. 그럼 그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런 거죠. 다음 각하요. 법원은요, 이의신청이 법령상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의신청권이 소멸된 뒤에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 결정으로 이를 각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이 법령상 어떤 방식에 어긋나거나 이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하다 하는 경우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확정되죠. 약식재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각하합니다. 그러면 다만 흠이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않는다. 지금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이요. 이의신청 따른 정식재판 절차 그 이행이죠. 이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 약식재판은 효력을 상실하고요. 그때 법원은요, 신문을 거쳐서 다시 재판합니다. 이게 정식재판이죠? 정식재판으로 간다 이거죠. 신문을 거쳐서 다시 재판한다. 40점이지만 약식재판 중요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약식재판 정리해야죠. 그 다음 좀 보면 좋은 게 10번이에요. 부담 없이 보자 이거죠. 부담 없이.
이런 문제는 솔직히 그냥 썰 푸는 거잖아요. 썰. 행정 절차의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 그죠? 그냥 쭉 한번 썰만 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 존중, 긍정적 역할이죠. 그다음 행정 민주화, 공정성, 행정의 적정화, 행정의 재량 통제 기능, 행정의 능률화. 그다음 행정의 구제 제도로서 사법적 구제 보완 및 법원 부당 경감, 그다음 실질적 법치주의, 행정 절차의 부정적 역할입니다. 부정적 역할은 뭐 있죠? 절차들, 그죠? 까다롭다. 그래서 신속성을 떨어뜨려서 행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 존엄성, 존중. 이게 행정 절차에 어떻게 보면은 존재 의의겠죠. 자, 국민으로 하여금 사전에 자기 그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행정 과정에서 참여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기능 수행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 행정의 민주화요. 공정성. 행정 절차법 1조에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행정 절차는 곧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정 절차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 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서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행정의 적정화. 행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등의 참여는 행정청의 사실 인정 및 법령의 해석, 적용을 적정화함으로써 행정 작용의 적법 타당성 확보의 바탕이 됩니다. 그 다음 행정의 권의 재량 통제 기능이에요.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행정 과정의 사전 공개는요, 재량권 행사의 적정을 확보하는 통제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행정의 능률화예요. 능률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행정 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사전에 당사자 간의 의견 수렴이 행해지고 그들이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면요, 행정에 대한 마찰과 저항을 감소시켜서 행정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어 행정 능률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 구제 제도로서 사법적 구제 보완 및 법원 부당 경감이요. 사후 권리 구제는 권리 침해 상태에서 구제를 도모하는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가 소요되죠. 사후 권리 구제는. 그래서 재판은 재량 행위 통제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 절차는요, 행정의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킴으로써 그의 권익 주장이 충분한 합의점에 도출되면 행정작용의 위법 부당을 사전에 방지하게 합니다. 사전에. 따라서 행정 절차는 사법적 구제 제도의 보완과 법원의 업무 경감이라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행정 의사결정에 이해관계를 참여시킴으로써 그의 권익 주장이 충분한 합의점 도출된다면 행정작용의 위법 부당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행정 절차는 사법적 구제 제도 및 법원의 업무 경감이라는 순기능 발휘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실질적 법치주의. 어떻게 하죠? 어떻게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할 수 있습니까?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요. 행정의 예측 가능성 부여한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법치를 실현할 수 있죠. 좋은 말입니다.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서 투명한 행정을 확보, 투명성 확보해서 실질적 법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딱 봐도 행정 절차 까다로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 절차는 행정을 하기 전에 지켜야 할 많은 절차들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침해의 사전 구제와 민주주의, 그다음 행정의 적적성 등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들은 행정의 신속성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행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네, 여기까지 총 5문제 봤고요. 이것도요, 역시 네이버 카페 1세트는 공개합니다. 네, 나머지 세트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은 이 소정의 그 금액을 입금하시고 5,000원 계좌 이체하시고 입금 확인되면 메일로 발송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